이제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얇지 않게 소스에 넣고 불을 좀 줄여줄게요. 약간 해산물 맛 같은 게 나요. 아까 익힌 고기. 이렇게 주주 치즈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이들 한번 먹어볼게요. 이 건포도 하나 딱 씹을 때 단조로운 샌드위치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작품을 재료로 요리하는 필름 투 테이블 필투테입니다. 이렇게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필름 투 테이블 필투테는 우리의 인생 영화, 다양한 작품,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웹툰이 될 수도 있고 그 작품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첫 영상을, 그러면 첫 영화? 첫 영상을 어떤 작품을 선정하면 좋을까? 그래서 GPT한테도 뭐 물어보고 했을 때 GPT는 이제 아무래도 요리를 하는 채널이니까 요리가 키 주제가 되는 영화들, 뭐 아메리칸 푸드트럭이라든지 더 셰프도 있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더 베어 있잖아요. 더 베어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베어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런 요리가 주인 영화 드라마들도 너무 좋지만, 이게 어쨌든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시행착오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극복해 나가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좀 느꼈어서 그걸 키워드로 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이상하게 이 영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었고, 떠올라서 이제 확 꽂힌 거예요. 이 영화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영화에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스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스포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큰 반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일단 키워드가 사랑이지만 뭔가 그 주인공 두 명의 점차 회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가족적인 코미디 그런 요소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2013년에 개봉된 영화이고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근데 저는 영화를 재관람을 잘 안 해요. 예, 이런 OTT든 영화관에서 개봉한 영화든 웬만해서는 재관람을 잘 안 하는데, 새로운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다른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재관람이나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되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안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완벽한 100% 제 의지로 본다기보다는 뭔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내가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약간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나이, 그리고 지금 그때와 다른 내가 이 똑같은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것도 훨씬 달랐었고, 그때는 그냥 한국 게임에 나왔던 제니퍼 로렌스가 너무 좋으니까, 그 배우가 또 한 거니까 봐야지 라는 게 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영화 자체로서 느껴진 게 더 많았죠. 근데 그럼에도 이 두 배우의 케미는 그러니까 영화는 결국에는 뭐 스토리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우가 크긴 한 것 같아요. 영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그래서 제목이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이잖아요. 좀 빠졌는데 알아보니까 실버 라이닝은 이제 그거예요. 태양이 구름에 이렇게 가리면은 우리 낮에 보면은 구름 옆에 이렇게 은색 빛처럼 이렇게 빛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라인이 지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실버 라이닝이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이, 이제 태양이 가려져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는 약간 그런 긍정적인 단어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플레이북은 미식축구 용어인데 그 경기에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이제 정리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은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브래들리 쿠퍼가 맡은 팻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해요. 뭐 자기 정신과 상담 받으러 의사랑 갔을 때 면담할 때도 뭐 그 의사도 뭐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영화 내용은 사실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자기 아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외도 사실을 눈앞에서 겪어서 사람을 이제 심하게 패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남자 주인공. 그리고 자기 남편, 경찰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로 너무 이제 충격과 그런 어떤 외로움, 충격에 의한 약간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외로움이죠. 그게 커서 자기 직장 남자 동료들과, 심지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동료들과도 잠자리를 다 가진 그런 여자 주인공, 이 두 명이 이제 만나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줘요. 영화는 그런 스토리에서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같은 팻이라는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그 아내를 되찾으려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조차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부정하고, 그래서 잘 보이려고 막 살도 빼려고 런닝하고, 뭐 자기 아내가 이제 선생님인데 그 아내가 가르치는 뭐 책들을 막 읽으면서 뭐 이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책 던지고 하면서 엄청 격한 감정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제니퍼 로렌스 티파니예요. 제니퍼 로렌스 같은 여인 티파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티파니 굉장히 까칠하고,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좋았던 점이, 티파니는 진짜 자기 자신이 뭐가 지금 부족한 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지금 망가진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고 내가 있었던 걸 다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낮을 때도 있고 자신감도 없을 때도 많은데, 이 영상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제니퍼 로렌스의 어떤 그런 면을 보고 나서 이 영화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이 영화를 보면서 힘이 됐었고. 무슨 얘기했죠? 무슨 얘기했더라? 뭐 어쨌든 그래서 처음 그 두 주인공이 또 다이너에서 만나서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뭔가 설명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막 그런 걸 교환하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팻도 뭐 그게 없어, 필터가 없어. 그냥 궁금하면 말해, 궁금하면 물어봐, 질문해, 예의고 나발이고 없고, 솔직하게 막 다 표현해요. 근데
그게 티파니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보기에 가감 없이 하는 대화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오히려 좋았다. 사실 내용이 크게 막 이렇게 특별하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스토리가 엄청 스페셜한 느낌은 아니니까 이런 배우들의 연기들이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흡입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뭐 그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갖다 달라. 왜냐면 팻의 아내가 티파니 언니가 서로 친구여서 이제 그걸 알게 돼서 편지를 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파니가 알겠다 그래요. 오케이. 나한테는 뭘 해줄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는 뭘 해줄 건데. 그래서 티파니가 이제 나 그 댄스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파트너가 필요해. 너 나랑 같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팻은 또 나 춤 못 춰. 나 춤 춰본 적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거절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티파니가 아내가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노력하고 하면 당신이 바뀌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멋지게 댄스 해가지고 어필해. 약간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넘어가는 이제 팻이죠. 그래서 서로 막 춤 연습하고 뭐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가까워지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명장면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그 로버트 드니로 그 팻의 아빠가 티파니를 보게 딱 만나게 되는데 엄청 이제 그때 엄청 화난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미식축구 경기 도박을 약간 관리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웃기죠. 사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팻이 있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막 아들이 그때 춤 연습한다고 요새 뭐 자주 못 보고 하면서 뭐 이글스가 너가 없으면 진다 막 뭐 이러면서 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좀 크게 졌어요. 이제 그때 그 티파니를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엄청 나 있죠. 너 때문에 졌다고. 우리 아들 너가 시간을 뺏어가지고 우리 팀이 졌다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 티파니가 이제 엄청 논리정연하게 말을 막 잘하면서 이땐 팻이 나랑 있을 때 연습할 때 며칠에는 몇 대 몇으로 이글스가 뭐 이겼고 뭐 하면서 팻이 나랑 시간을 보낼 때 이긴다는 이제 논리를 딱 아빠를 설득해요. 근데 또 그게 먹혀. 그때 이제 내기를 해요. 아빠 라이벌? 약간 라이벌 해야 되나? 아빠 어떤 친구한테 또 내기를 해서 12월 연말에 열리는 경기. 뉴욕 팀이랑 이 필라델피아 이 라이벌이었던가 봐요. 그 라이벌이 하는 약간 큰 경기인데 그거를 몇 대 몇으로 이기는 조건이랑 이제 댄스 경연대회 점수를 이제 걸어가지고 이 두 개를 이겨야 아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는 100점 만점에 보통 프로들이 뭐 7, 80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프로는 아니니까 50점을 받으면은 평균 점수에 3명의 심사위원이 50점을 받으면 우리가 이기는 걸로 하는 이제 내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제가 본 명장면 딱 3가지예요. 처음으로 그 다이너 뭐 차도 팔고 아침 브렉퍼스트 팔고 스테이크도 다 파는 거. 다이너에 만나서 건포도 시리얼이랑 시켜서 먹는 그 장면이랑 그때 약간 뭔가 뭐랄까 서로 처음 대화하고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좋았던 게 시리얼을 시키는 게 자기는 이거는 데이트가 아니니까 시리얼 시켰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대사를. 근데 이제 티파니가 어이없게 쳐다보면서 시리얼도 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 대면한 내기를 시작하게 된 그 장면이죠. 그 장면이랑 마지막 이제 춤 경연대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게 아마추어잖아요. 티파니는 그래도 좀 약간 그 몸에 기본기는 있다고는 자기가 말했거든요. 근데 보면 모르겠어. 그렇게 막 그 펫은 오히려 이제 이 비율이 좋으니까 살 빠졌다고 막 하고 하면서 비율이 워낙 브래들리 쿠퍼가 좋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게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옷이 옷이 제니퍼 로렌스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굉장히 볼륨이 있는 몸매가 요즘 같은 필라테스 같은 복장을 입고 이제 춤을 추는데 좀 약간 웃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웃겨요 그게. 근데 이 춤출 때 하는 음악들이 처음엔 막 클래식 같은 거 나왔다가 그러다가 막 중간에 락 같은 그런 음악도 분모하면서 바뀌어요. 근데 그 둘이 약간 진짜 춤에 빠져서 춤을 추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고, 그 노래가 약간 노래 형식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느낌도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노래가 싹 바뀌는 게.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센세이션한 느낌도 있고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걸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제가 하려는 이 유튜브에서 이 채널에서 하려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형적인 어떤 요리들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뭔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영감을 받은 것들, 작품을 보고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사실 실험해보고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이 채널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앞으로 이제 올라올 요리 영상들을 통해서 맛은 물론 맛있게 하겠죠. 아이디어가 더 저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요소들을 해서 이걸로 요리를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맛도 맛있게 최대한 맞추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제가 하려는 의도랑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게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 정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장면이 이제 인상적이었어서 요리에 그거를 한번 녹여보려고 구상을 했거든요. 좀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처음 시작을 심플하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리 치즈 스테이크라고 해서 호기라는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샌드위치용이나 뭐 그런 빵으로 많이 쓰는데, 빵에 슬라이스된 소고기, 볶은 소고기랑 이제 볶은 양파, 기본적으로는 이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치즈가 많이 멜팅돼서 들어간 샌드위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필리 치즈스테이크 이 샌드위치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또 만들어진 요리래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잖아요, 전 세계에.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도 많이 왔는데, 그 필라델피아 이제 강이 연결되더라고요. 바다에서 강까지가. 그래서 거기에 조선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던 게 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기 롤 빵도 거기 호그 아일랜드라는 조선소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그 조선소의 이름에서 따와가서 뭐 호기 롤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호기 롤이라는 빵을 써서 이제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이 영화가 어쨌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왜냐면 첫 번째도 엄마가 그냥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냥 아빠나 뭐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펫을 확 이렇게 꺼내온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요. 엄마는 엄마대로 사랑하고, 근데 아빠와 형에 대한 관계도 펫이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뭐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가족과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데이비드 오웬 러셀이라는 감독도 아버지가 뭐 이탈리아계
게였었고, 로버트 드니로 배우는 이제 대부 2에서도 나왔었고, 굉장히 이탈리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음식에 어떤 요소를 또 더 추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건포도 시리얼을 먹은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펫이. 그래서 그 건포도 시리얼을 추가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건포도를 글라세라는 이제 프랑스 요리법이 있어요. 버터랑 물을 넣고 이렇게 좀 졸이듯이 익혀서 표면에 윤기가 흐르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건포도를 한번 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토핑으로 올려보려고 하고, 가니쉬 느낌으로. 그리고 콘 시리얼도 바삭한 식감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곁들여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탈리아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루꼴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쌉싸름하면서 특유의 그 풍미가 너무 좋아서 루꼴라를 또 토핑으로 넣으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상징적인 색 중에 하나가 또 녹색, 하얀색 막 이래요. 그래서 치즈도 하얗고 녹색은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또 루꼴라도 녹색이고 해서 약간은 좀 결에 맞게 할 수 있겠다. 그 녹색을 상징하는 걸로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한번 넣어서 인트로에 보셨던 요리 만드는 영상을 보러 가시죠. 네, 이제 요리를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고기 슬라이스 된 거. 쿠팡을 보다가 소 볼살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샤브샤브용으로 돼 있는데 볶아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름기는 많지 않고 좀 쫄깃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써보려고 했고, 루꼴라를 위에 토핑으로 써보려고 해요.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빵, 호기빵을 또 쿠팡에 팔더라고요. 곰곰 곡물 호기빵 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이걸로 써보도록 할게요. 치즈는 이제 치즈 위즈라고 약간 치즈 스프레드 같은 거를 일반 프랜차이즈나 길거리 음식에는 쓰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거 포르볼론의 디오피인데 돌체예요. 그래서 숙성을 많이 안 한 이 치즈를 저는 써볼게요. 이거랑 양파 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포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음식이 제가 음식 장명을 주주 치즈 스테이크로 했어요. 주주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따온 말인데, 약간 그런 기운, 그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펫 아빠가 이제 주주라는 말을 써요. 너의 이제 아들의 너의 기운, 우리 좋은 주주가 있잖아, 나쁜 주주가 있잖아,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제 사사프리스라는 나무의 잎을 말린 거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점증제 역할도 하고, 풍미는 녹차 같은 풍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보 만들 때 한번 써봤었는데, 이거를 조금 고기를 볶을 때 마무리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공공 콤플레이트인데 대용량이에요.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좀 이런 것도 자주 먹기도 하니까 맛이 궁금해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위에 토핑으로 같이 가니쉬로 사용해서 좀 고소한 맛을 내볼게요.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한번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 호기롤 빵을 손질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형식으로 먹을 게 아니라 마지막에 춤추는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의 스테이지를 이 빵으로 제가 대체할 거예요. 그 빵을 약간 표현하는? 빵을 어떻게 정형해 줄 거라면, 굉장히 잘 구워졌어요. 퀄리티가 대박인데? 나쁘지 않은데? 한번 맛을 좀 봐볼까요? 빵칼로 안 하고 섬세하게 좀 정형할 거라서 쫄깃해요. 엄청. 토스트 해먹으면 맛있겠다. 빵을 끝을 잘라주고 옆에도 잘라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모양을. 이거는 다 제가 먹을 거라서
버리지 않아요. 가스파초나 이런 거 할 때 뭐 스튜나 그런 거 할 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도 살짝 돌려서, 여기는 밑에는 사실 거의 평평해서 이거는 안 자를게요. 안 자르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테이지. 이제 이걸 토스트 해가지고 버터에 살짝 토스트 해서 쓸 거예요. 이 접시 위에, 여기 위에 이제 볶은 양파, 볶은 고기, 치즈, 멜팅 치즈 해가지고 루꼴라, 건포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놔둘게요. 두고, 이 호기롤이 일반 밀가루만 들어간 게 아니고, 보면 호밀가루랑 막 곡물이 여러 개 들어갔어요. 해바라기 씨랑. 그래서 엄청 고소해요.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가격도 안 비싸서 추천드립니다. 양파를, 이거 하나를 일단 다 쓸게요. 양파는 절반 썰어주고, 이 끝에 살짝 자르고, 여긴 괜찮아요.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너무 얇지 않게 스크래퍼가 있으면 편하지요. 양파를 하나 다 쓸게요. 재료 준비가 이 두 개 끝이에요. 썰 거는, 칼은 이번에는 칼 쓰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랑 이제 준비는 됐고, 이제 치즈를 썰어 볼게요. 이게 연질 치즈라서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레이터로 갈고 하는 것보다는 칼로 그냥 썰어서 멜팅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뭐 칼로 썰어 볼게요. 포장이 잘 돼 있어. 포장이 아주 깔끔해요. 오, 근데 약간 숙성한 치즈 풍미도 있어요. 완전히 막 생치즈 느낌은 아니고, 그라노 파다노까진 아닌데 그래도 좀 숙성한 느낌이 있네요. 일단 한번 닦고, 미국산 슬라이스된 프로볼로네도 파는데 그거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그래도 이탈리아 거를 뭔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멜팅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줄게. 너무 얇지 않게. 먹어볼까? 간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짭조름하고, 모짜렐라 풍미에 약간 그라노 파다노 같은 게 좀 섞인? 맛있는데요? 조금씩 썰어가지고 멜팅 할 때 쓸 수 있게끔. 완전 연질은 아니어서 잘린 것도 나름 잘 잘려요. 이 정도는 냉장고에 뒀다가 바로 빼서 자르는 게 이제 더 잘 잘리거든요. 이거 단단하니까. 저는 좀 꺼낸 지 돼가지고, 이게 꽤 짜요. 양파 이 정도? 한 이 정도만 써도 될 것 같거든요. 만약 모자라면은 그때 좀만 더 썰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만 써볼게요. 이제 건포도 글라스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건포도를 넣고, 건포도를 다 넣어줄게요.
이걸 그냥 다 만들어서 넣고 나중에 다른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버터 소분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이즈니 버터요. 소분해 놓은 거 넣고, 여기에 저는 화이트 와인이라, 이거는 제가 요리용으로 쓰려고 진짜 싼 팩와인이거든요. 가격도 너무 싸고 해서 요리용 와인으로 사놓은 건데, 화이트 와인 이거랑 치킨 스톡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화이트 와인이랑 치킨 스톡을 동량으로 넣어줄게요. 일단 불 켜고 화이트 와인 먹자. 건포도는 어쨌든 달잖아요. 산미보다는 단맛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산미가 그거를 좀 잡아줄 거예요. 치킨 스톡 먹자. 치킨 스톡 한 번 더 넣을게. 완전 쫄아 넣고, 와인도. 그래서 단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으로 산미를 주면 좋거든요. 버터도 들어가고 하니까. 음식에는 굉장히 산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산미가 그리고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에는 산미를 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으로 산미를 주면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을 거다. 보통은 당근 같은 거를 글라스에 이 요리 기법을 이용해서 익히거든요. 그럼 엄청 맛있어요. 버터 향이랑 이제 당근의 어떤 그런 글레이즈된, 설탕을 좀 뭐 넣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건포도는 익히는 게 아니니까 뭐 뚜껑을 닫아서 익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윤기를 내고, 이제 건포도가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치킨 스톡들도 증발하는 동시에 머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맛을 입히는 느낌으로 글라스 방식의 조리법을 이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버터 다 녹여주고 하고, 소금 약간 넣고 이대로 쫄아들 때까지 졸일게요. 이제 하다가 겉에 이렇게 불 세면은 눌러붙잖아요. 이것도 안 눌러붙게 해주고, 불을 좀 줄여줄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려질 수 있게. 그래서 실버 라인이 어쨌든 그런 그 겉에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질감, 그런 빛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 요리 기법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많이 쫄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졸일게요. 애들이 보면 걸쭉해졌죠. 이거 이제 버터랑 건포도에서 나온 약간 그런 성분들이 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버터 넣어서 소스 만드는 게 약간 비슷한 원리일 수 있죠. 이런 느낌. 윤기가 나죠? 이거 한번 맛을 봐볼게요. 이제 테이스팅 스푼으로 보면은 굉장히 진짜 말 글라스처럼 반짝반짝 윤나죠? 예쁘죠? 와우. 이 건포도에 있는 설탕이, 당성분이 버터랑 이제 같이 카라멜라이징 돼가지고 엄청 맛있는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신맛 밸런스도 좋고, 이거 킥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 딱 말 그대로 진짜 글라스죠. 애들이 윤기가 흐르죠. 이대로 이제 놓고 써볼게요. 건포도 글라스에는 준비 끝. 이제는 양파를 볶아볼게요. 올리브오일에 양파랑 고기 둘 다 볶아줄 거거든요. 양파는 완전히 막 카라멜라이징 어니언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살짝만, 네, 겉에만 이렇게. 올리브오일은 이거 쓸 거예요. 노브랜드 건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요리용으로도 써기도 괜찮고, 올리브오일 적당량 부어주고, 막 센 불로 해줄 건 아니어서, 이탈리아 요리에도 그렇잖아요. 센 불로 막 하진 않고
양파 넣고 소금, 애들이 이제 충분히 단맛이 나올 때까지 볶아줄 거거든요. 기름기가 없는 볼살지방에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올리브유를 넣어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춰줄 거고, 이제 그러면 맛이 더 좋아지겠죠? 치즈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 양파에는 그냥 진짜 밑간 정도만 되게 소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얇게 하면 약간 카라멜라이즈 오니언처럼 애들이 너무 많이 식감이 없어져 버리니까 고기를 너무 얇게 안 했어. 살짝 이제 갈색 빛이 나오고 있어. 이제 조금씩 겉에 갈색으로 좀 들어갔거든요. 조금만 더 볶고 끝낼게요. 이 버블 소리가 좀 더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그만큼 많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색이 나는 거거든요. 소리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색을 낼게요. 너무 색을 많이 내면 양파 고유의 맛이 약해져요. 그냥 카라멜라이징 그 감칠맛처럼만 변해버려서 이 정도 괜찮죠? 이 정도로만 끝낼게요. 그리고 양파 볶았던 팬에 바로 고기 볶아줄게요. 켜고 올리브오일 살짝만 더 하고 좀 올라오면은 걷어줄게. 소금, 그리고 중간 마지막쯤에 필레, 건보 필레 넣어줄게. 영상에서는 얘를 약간 찢으면서 익히는 게 포인트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찢어주면서 익혀라. 그래야 좀 더 약간 부드러우니까 그런 걸 하나 봐요. 근데 너무 뭐 쫄깃할 거 그냥 좀 스테이크 느낌으로 할 거라서. 육향이 좋아요. 볼살 부분이 조금 좀 맛을 간을 좀 봐볼까? 그러니까 육향 제대로인데요? 소금은 더 해야 돼. 약간 씹는 감도 있고 쫄깃하면서 맛있어요. 약간 해산물 맛 같은 게 나요. 갓감류 같은 맛이 나는데? 신기하다. 불을 조금 낮추고 소금 간 좀 더 하고 후추도 살짝 좀 더 하고 조금 더 익혀줄게요. 진짜 약간 스키야키 뭐 아니면 뭐 샤브샤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 불고기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고기가 아까 그게 1kg여서 좀 많아요. 그래서 남은 걸로 이제 재료 소진하는 컨텐츠로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맛있다 이거. 볼살이 가격이 100g에 1,600원이었나? 좀 비싸지도 않고 약간 괜찮은데 다용도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조림 볶음? 그런 느낌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불을 끄고 이거 샤브프리스 이거 좀 넣어줄게요.
전복들로. 이게 또 잡아주거든요. 애들이 점증제 역할을 또 해서 애들 또 잡아줄 거예요. 나온 육즙이랑 해가지고. 이 정도만 넣고 섞어줄게요. 여기서 치즈 일부를 넣어서 좀 녹여줄게요. 얘를 약간 융합시킨 느낌으로 해주고, 치즈 나머지는 위에 올려서 약간 토스팅을 살짝 할 거예요. 토치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맛을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젤라틴으로 변해가지고 콜라겐이. 그리고 약간 새우 맛이 나는 게 좀 신기한데요? 새우 같은 맛이 나. 소고기를 새우랑 같이 먹으면 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볶아뒀던 양파랑 치즈 좀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양파 넣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됐는데, 빵 이렇게 자른 거 마르지 않게 뭐 랩핑을 하든 락앤락에 보관해 주시고, 원래는 버터에 토스트 하려고 했는데 올리브 오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에 좀 토스트를 해줄게요. 버터보다는 아까 건포도 그게 있어서 올리브 오일 살짝 넣고 살짝만 토스트 해볼게요. 불이 올라오면은 이것만 하고, 아까 고기 살짝 빼놨어요. 이제 쓸 만큼만, 먹을 만큼만 해서 여기 치즈 넣고 마무리 할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안쪽 단면을 토스트 해줄게요. 기름기 없이 하려면 그냥 뭐 에어프라이기에 토스트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약불에 해도 되는데, 그럼 골고루 좀 안 돼서 에어프라이어기나 토스트기 있으면 토스트기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 요리를 해보라고 만드는 느낌은 아닌데 해보시라고. 기름을 넣으면 어쨌든 얘가 골고루 기름이 끓으면서 골고루 약간 토스트가 돼서 저는 버터든 올리브 오일이든 넣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이 정도만 할게요. 맛있겠다. 소리. 이 정도 하고 빼놓고 고기에다가 치즈 마지막 섞을게요. 한번 데워서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필리 치즈 스테이크가 맛이 없을 수 없잖아, 사실. 빵에 고기에 양파에 치즈에 맛이 없는 게 문제겠죠, 맛이 없으면. 근데 이 소볼살은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롱사태 같이 약간 젤라틴 있고 쫀득쫀득한 살 같은 거 저는 고기 중에서도 좋아하거든요, 꽤. 일반 스테이크보다 더 저는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치즈를 일부만 넣을게요. 아까 썰어뒀던 프로볼로네 치즈를 이 정도 넣고, 진짜 엉기죠, 애들이. 이거 할 때는 조금 더 작게 썰어도 되겠다. 이거를 또 고개 골고루 묻히겠네. 불 끄고 좀 녹여서 전체적으로 맛만 주는 느낌으로 하고, 이제 데코하면 끝. 데코를 해볼까요? 여기에 먼저 빵을 올리고요. 토스트한 빵을 올리고, 이게 이제 사각 스테이지를 뜻하는 거죠. 아까 익힌 고기를 올리고. 그냥 이건 샌드위치가 아니라 진짜 차라리 뭐 스테이크에 가깝게 만들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샌드위치는 아니고 스테이크에 가깝게 만든 느낌. 여기 이제 치즈를
조금 올려요. 남은 치즈를 올려서 토스팅을 해줄 거예요. 토치로. 치즈가 굉장히 좀 짭짤하긴 하더라고요. 이쪽에 돌리고. 열정적으로 그 주인공이 춤췄던 느낌으로다가 치즈를 살짝 멜팅 해줄게. 이 정도만. 짠. 약간 여기에 이제 글레이즈 했던 건포도랑 코코넛 올려줄게. 골고루 이 버터 묻힌 느낌이, 버터 묻은 게 많은 거를 좀 구석구석에 심어줄게. 이거는 포인트로 킥으로만 하는 거여서 이 정도만 올릴게요. 여기 위에 이제 씻어놓은 루꼴라를 올립니다. 짠. 올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 프레이크를 살짝 위에 가운데다가 올려줄게. 색 예쁘다. 이렇게 주주 치즈 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짜잔! 완성. 주주 치즈 스테이크. 이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혼돈의 카오스 같은 음식이 그 영화랑 너무 잘 맞거든요.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제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사실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번에 한번 잘라볼게요. 콜라를 옆에 놔뒀고요. 이거는 이렇게 진짜 스테이크처럼 먹는 느낌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빵이랑 루꼴라랑 건포도랑 지금 완전히 다 올라왔어. 이들 한번 먹어볼게요. 루꼴라 향이 역시 미쳤어. 이거 치즈도 같이 해서 야, 버터 향도 좋고 바로 딱 나오자마자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솥볼살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콘플레이크도 괜찮고. 이 건포도 글라스.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저는 진짜 요리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루꼴라에 안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근데 루꼴라 확실히 익히면 그 향이 사라져서 익히는 요리에는 안 맞더라고요. 뭐 너무 뜨거운 거 올린 것도 별로 안 맞고 특유의 향이 사라져버려요. 이 빵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빵의 그 쫄깃한 맛이 음식을 더 풍부하게 해주니까 식감이나 이런 것도 진짜 무슨 스테이크 먹는 느낌이 있어요. 이 토치에서 불량 입힌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화 소개할 때 못했던 얘기 좀 해보면 아들이 아픈 넷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런 욱하고 그런 신경질적인 게 있었던 이유도 집안에서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큰형만 아끼는 그걸 보여준 게 사진이 집안에 자기 사진이 떨어져 있어요. 액자가 큰형 사진은 제대로 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빠도 강박증이 있어요. 막 리모컨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고 뭐 주주라는 게 미신적인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걸 뭐 주주를 계속 찾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니까 맷이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들게 된 거죠. 힘들어진 거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이제 나중에는 진짜 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요리를 했잖아요. 누구한테는 뭐 무슨 고기에 뭐 건포도에 콘플레이크에 이게 뭐 누구한테는 50점짜리일 수 있겠죠. 메다고 티파니의 춤처럼. 근데 저는 그 50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다는 이 요리를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어떤 요소를 넣어서 했다는 게 저는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그런 도전이 의미가 있는 거고 성공이 목표는 아닌 거예요. 해보는 게 목표다. 근데 이건 나한테는 성공적이다. 필리 치즈스테이크에 루꼴라를 안 넣는다? 아, 좀 아쉬운데요. 아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도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뭔가 하고 싶었던 거나 미루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해보세요. 예.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결과가 꼭 안 나오더라도 잘 즐기는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재료를 소량을 시킬 수 없는 게 문제고 루꼴라 좀 더 가져야겠다. 잠시만요. 루꼴라 리필. 재료를 소량을 시킬 수 없는 게 문제고 이제 소진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다른 요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요리를 계속 해야 돼. 렌즈가 나온 김에 한번 닦을까요? 일단 음식을 하니까 렌즈에 좀 튀는 게 약간 걱정이 되긴 해서 숯불살 육향 너무 좋고 좀 더 재밌는 영화들 드라마들 많이 요리화 해보고 싶어요. 다음번 영상은
좀 최신 영화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엄청 오래된, 엄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래된 영화 2012년 14년도 걸 했으니까 이제 최신 개봉하는 영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외국 영화를 했으니까 한국 영화를 하면 어떨까 했는데, 역시 최대 기대작은 지금 어쩔 수가 없다잖아요. 그걸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솥볼살 남은 걸로 지금 한 800g은 남았을 거예요. 지금 남은 걸로 여러 개 해볼게요. 지금 좀 생각 드는 거는 솥볼살 전골이나 와인 넣고 좀 졸이면서 약간 그런 스튜? 스튜 같은 거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요리들을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치즈, 이거 치즈 좀 더 해도 되겠다. 좀 적긴 하네, 치즈가. 와. 끝. 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신 영화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럼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좋은 요리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필투테였습니다.